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서툴기 때문이다. 먼저 작은 성공이 필요하다. 우리의 몸은 습관대로 움직인다.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려면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력과 의지력이 필요하다. 오늘은 꼭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는 자기 개발은 물론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날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환경과 동기가 필요하다. 이건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작은 성공이 필요하다. 사소한 목표라도 하루하루 달성해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막상 해보니 뿌듯하다. 몇 개월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매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일일 목표를 미루면 실패의 경험만 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성공을 맛보기 위해 플래너에 업무 외의 시간을 비워두지 말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채워 넣어보자. 그리고 당분간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어? 같은 연락을 받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책 한 줄을 읽어보자.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을 땐 음악을 들으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는 SNS를 염탐하지 말고 자신의 방, 컴퓨터의 폴더, 핸드폰 사진첩 등을 매일 보는 곳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곧 일상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습관처럼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어떤지 하루를 기록해보면 의외로 쓸모없이 흘려보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플래너를 쓰지요. 하지만 플래너 작성이라는 것이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어렵지요. 매년마다 새해 시작할 때 플래너를 사서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빼곡히 적히는 내용은 몇 달 못 가고 하얀 백지가 되지 않나요? 우리 미소님들은 안 그러시려나? 저도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호칭할까 생각하다가 저 혼자 정했어요. 미소님이라고 부르기로요. 조금 간지러우실까요? 제가 미소영이잖아요. 네.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 내용도 그렇고 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소님이라고 불러볼게요. 저도 새해를 시작할 때는 멋진 계획과 각오로 시작하지만 약 한 3개월, 한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1년은 제게 변화의 시기라는 생각에 뭔가 잘해보고 싶었을 때 만난 책이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였어요. 당시 유튜브를 통해서 김유진 작가를 먼저 만났는데요.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루틴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는 일어나기 힘든 새벽 시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여과 없이 보여졌지요. 퉁퉁 부은 민낯 공개하는 모습에 실은 반했어요. 보통 보여주기 싫은 부분일 수 있는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왠지 믿음이 가는 영상이었죠. 사실 저는 새벽 5시 기상을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새벽 시간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루틴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본 이유는 내가 활용하는 새벽 시간과 김유진 작가의 새벽 시간을 비교해보고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서 조금 더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였어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는 책을 읽고 곧바로 김유진 작가가 제작한 플래너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이번에도 중간에 공백이 생겼어요. 이 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 한참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에 좀 상처가 되고 향후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안 되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공백이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지요. 올해 6월 한 달은 제게 공백의 시간이었어요. 플래너 내용을 공개하기는 부끄럽고 제 일상과 김유진님의 일상을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따라해 보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문구를 좋아해요. 오늘도 나를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했다. 이 플래너는 날짜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나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1년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저는 앞쪽에서는 날짜별로 기록을 하고 뒤쪽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적어두고 있어요. 내 하루도 에세이가 될까요?에서 읽어드렸던 부분에 날씨 기록은 메모 효과와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플래너에 적힌 기록이 메모 효과를 줍니다. 일석이조죠. 김유진 작가는 변호사이자 새벽 기상의 힘을 전파하는 파워 인플루언서예요. 미국 2개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커리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는 자기계발 유튜버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마다 동이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서 도전을 해왔다고 하죠. 새벽 기상을 통해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단편 영화제 참가, 유튜버 등 수많은 목표를 달성한 김유진 변호사의 모닝 루틴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첫 책입니다. 그는 새벽을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도 쓰며 평소 추구해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냐고?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이 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나는 기대와는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었다. 사회인이 되면 마음먹은 대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건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돼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 잘 사용할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돼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나에게 새벽은 휴식이다. 매일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엄청 바빠 보이네. 그냥 대충 살아요. 좀 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한마디를 보태곤 한다. 바쁜 것은 맞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게 힘들지는 않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쉽게 얻어본 적이 없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늘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참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나와 달리 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자세한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들은 나보다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는다. 내가 뺑뺑 돌아가서 도착한 목적지에 그들은 수만 번 헐떡이지 않고 도착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일이 그리 잘 풀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삶의 장점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피하는 험난한 길이 나에게는 몇 번이고 지나왔던 길이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길렀다.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어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방법과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방법도 배웠다. 새벽 기상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버팀목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새벽 기상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계속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채워진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나만의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 이런 새벽 기상의 효과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0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낮고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한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약간 긴데 빛을 감지하는 망막세포가 매일 아침 24시에 맞춰서 이를 초기화해 일상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려면 꼭 늦잠을 자거나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벽 기상을 통해 삶을 즐기기 시작한 뒤 일상에서도 사소한 여유를 찾는 법을 알게 됐다. 물론 여행을 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가면 어떤 숙소가 저렴한지, 어디를 구경할지, 어떤 식당을 갈지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쉰다는 느낌보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출근길에서 잠깐 잠을 청하거나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정도의 평범한 일도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다.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주말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거나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없을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곤 한다.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가 휴식의 질을 좌우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잠깐이라도 진정한 여유를 경험해 보면 일상에서도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빈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큼 진정한 휴식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진리를 새벽에 가장 크게 느낀다. 누구에게나 분명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새벽 기상으로 무엇이 진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시간은 관리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을 자니 시간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나는 시간 관리의 의미조차 정확히 모른다. 시간별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소요 시간을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때 나도 시간마다 할 일을 나눠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30분만 더 있으면 하고 생각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나 자신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의미 있는 보상이 주어졌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계속하는 습관은 물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원동력이 생긴 것이다. 내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침 4시 30분 기상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도 머릿속으로만 꿈꿔온 일을 시도할 에너지와 여유가 생겼다. 또한 의도치 않게 야근을 하거나 저녁 약속이 잡혀도 새벽에 미리 계획했던 일과들을 끝냈기에 포기해야 할 것이 없었고 언제든지 나만의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간혹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저것도 사정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꼭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벽처럼 평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짜투리 시간에 나를 위한 작은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일상을 바꾸는 소소한 재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틈새 시간이 또 없는지 찾느라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간다고 느낀다면 이번 기회에 나 자신부터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습관이 기회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벽 기상의 장점과 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이 파트에서는 내가 평소 인간관계나 마인드, 슬럼프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나는 새벽에 다양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컨트롤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수영 선수가 됐고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가 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고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책을 쓰면서 직접 플래너를 제작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플래너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이 디자인의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방송 섭외와 광고 문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나 자신이 또 얼만큼 어떻게 발전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를 관리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친구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한을 정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힘들게 쫓아다녀야 했던 상황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온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때 2, 3주라는 시간을 언급한 까닭은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해놓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 더 행복하다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는데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우정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스스로 발전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회가 다시 온 순간 조용히 묵묵히 변화해온 당신이 해야 할 것들은 단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이다. 이 책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디즈니 전 CEO인 밥 아이거님의 최고들의 아침 습관을 들려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최고들의 아침 습관. 4시 15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루틴이 끝나기 전까지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는다. 전자기기에 방화벽을 치는 것이다. 무언가를 읽는 대신 운동과 생각을 한다. 나는 글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금방 빠져든다. 그러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조용한 아침에 혼자서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에너지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돈해주기 때문이다. 새벽의 고요가 나의 하루를 결정짓는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꽤 복잡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일보다 나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이 좋다. 오늘도 행복하세요.